I think we face a profound challenge to the environment. I really do. I think that we need to make a lot of change our ways. Mankind needs to change its ways. Tell me about it. And mobility is one. If we don't generate the energy sustainably, then EVs are not going to be that impactful. But I'm a profound optimist that others will do that. We can do the car bit, but we need to advance that. And I think there's this. I thought when I started engineering cars so long ago, I thought that I was born too late because I thought all the good stuff happened pre-war, and now I realise I was born too early because let me tell you, the good stuff is yet to 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루시드 CEO 피터 룰리스는 10월 22일에서 23일까지 열리는 디트로이트에서 오토모티브 USA 이벤트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루시드 모터스의 임원들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이동성과 혁신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연설에서 피터 룰리슨이 루시드가 그래비티에 대한 계획들과 중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지만, 루시드도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인 발전들을 이뤄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연설을 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가 10월 10일 위 로봇 행사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공학에 대한 미래에 대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FSD 자율주행차 컨셉트카인 사이버캡과 로보밴을 공개를 했는데, 이들은 미래의 공공운송 수단으로서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을 재정의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 없이 설계된 완전 자율주행 전기 택시로 만들어져 진행될 것이라고 하고, 2026년경에 생산이 되면서 가격은 $30,000 미만을 목표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이버캡의 운영 비용은 마일당 20센트, 세금을 포함할 경우 30센트가 조금 넘는 운용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20여 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로보밴 같은 경우에도 그룹 운송을 위해 다재다능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추정 운영 비용은 승객 한 명에 있어서 마일당 운영 비용은 5에서 10센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가 실현될 수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문제이죠. 자율주행으로 수익화하려고 했는데 자율주행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아이러니한데요. 현재 테슬라는 운영하고 있는 FSD는 일반적으로 3단계까지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운영 중인 FSD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빠르게 달성하여 2026년경에 로보택시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지만, 아직까지 자율주행차의 발전이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 국가 간의 다양한 교통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가시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5단계로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할 때까지는 안전성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람의 생명과 윤리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용화되기까지 생각보다 예정된 시기는 더 미뤄질 것이고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FSD와 하드웨어 간의 호환성, 호혜성, 불일치 같은 기술 문제이죠. 자율주행으로 수익화를 하기 위해선 테슬라가 투입 비용에 대비해서 빠르게 유의미한 아웃풋들을 산출해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인 FSD는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이나 라이다와 레이더를 사용하여 자율주행하는 것을 거부해 왔죠. 일론 머스크는 운전자들은 보통 운전자 시각에 의존하여 운전을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추가적인 센서가 없이 카메라만으로도 완전 자율주행이 달성할 것이라고 했었죠. 테슬라는 시각 데이터만 의존을 한다면
자율주행은 달성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서 2021년 이후부터 생산되어지는 테슬라 차량들은 레이더를 제거하고 카메라 전용 접근 방식을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안전성을 최우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2개, 3개 이상의 보조 안전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율주행을 보조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들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라이다, 레이더, 센서 같은 보조 장치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와 비슷하게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있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를 통한 매핑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루시드도 현재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부분들의 발전을 지속해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나 웨이모처럼 수익화로 가기 위해선 여러 번의 도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드는 테슬라와 다르게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를 하드웨어에 장착되어 있고 그렇기에 이러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들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루시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경험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죠. 앞으로 2026년경에 테슬라 사이버캡은 킬로와트시당 5.5마일의 배터리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2025년형 루시드 에어 모델이 이제 막 킬로와트시당 5마일을 달성한 상태이고 현재 테슬라 다른 모델들보다 효율성이 높은데 이제 시작 단계인 로보택시 사업에서 테슬라 사이버캡이 5.5마일의 효율성을 달성 가능하다는 발표 내용은 최종적인 모델 출시와 스펙을 발표할 때 신뢰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테슬라 발표를 통해서 루시드도 또 다른 새로운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중저가형 전기차를 발표를 할 때 효율성 6마일 이상을 달성을 한다면 격차는 점점 더 벌릴 수 있을 것이고 루시드의 강점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모델2에 대한 발표 내용들을 하지 않았는데요. 확실히 테슬라가 모델2에 대한 출시 계획이 아직까지 미정이라는 것이고 추후에는 소형차에 대한 출시 계획들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번 발표 이후로 모델2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아마도 사이버캡이 모델2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있지 않고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성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는데 중저가형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서 전기차를 확대한 후에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수익화 될지 모르는 그리고 언제 규제가 풀릴지 모르는 자율주행을 먼저 하고 나서 전기차 판매를 뒷전한다면 많은 돈과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로보택시 사업이 지속력이 있을지 의문점이 있죠. 전기차가 팔린다고 하지만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소형차와 중형차의 전기차를 많이 깔아놓은 후에 사회적인 합의치가 전기차 인식이 개선이 되고 2만불, 3만불, 5만불의 중저가형 전기차가 많이 깔린 후에 전기차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안전성이 먼저 확보가 된 후에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통한 수익화 사업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어느 하나가 더 우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율주행 5단계와 국가 간의 규제들은 완전히 풀린 후에 자율주행 사업으로 넘어가도 충분할 것이고 지금은 전기차를 많이 팔면서 수익을 내고 이를 통한 자율주행 연구 개발과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나아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루시드 소식으로 루시드가 리아드 시즌과 스폰서를 위해 1년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으로 리아드 시즌 행사를 위해서 후원들을 할 것이고 아마 이번 이벤트에서 루시드 에어 차량들을 제공하고 체험 이벤트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루시드 에어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중동에서 많이 목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참여하는 이용자들에게 신선한 경험들을 제공받게 될 것이죠. 루시드가 2024년 3분기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발표를 했고 3분기에 2781대의 차량을 인도하게 되면서 2분기에 비해 387대 정도 증가한 수치이죠. 이번에 보여준 발표는 루시드의 전기차 판매량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로 나아간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고 3분기에는 1805대의 전기차만 생산을 했는데 전분기에 대비해서 305대 정도 낮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중이긴 하지만 고금리 상황들을 타파하기 위해 주문 수량에 맞게 생산과 딜리버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죠. 현재 루시드는 공장을 확장함에 따라서 생산 캐파 능력은 충분히 있지만 그만큼 루시드 에어를 먼저 선제적으로 생산을 해버리게 된다면 생산된 루시드 에어에 유지 관리해야 하는 비용들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루시드처럼 가지고 있는 현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비티를 본격적으로 생산, 딜리버리 하기 전까지는 루시드 에어 생산을 조절하고 그래비티 생산성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루시드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래비티 생산을 차질 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비티를 통해서 루시드는 또 한 번 변화할 것이고 그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일들이 아닌 수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습들을 떠올려 볼 때 지금의 지루함을 견디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루시드의 성공이 확실하다면 루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지금 같은 외부적인 사건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몇 개월 동안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면 불과 일말의 시간으로 인하여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전기차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